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래요? 정말 모든 게 움직이고 있죠? 쌩쌩 달리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비행기, 심지어 나무에서 툭 떨어지는 사과까지요. 오늘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움직임 속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정말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온갖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이걸 보면서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딱 보고 설명하고 심지어 예측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궁금증에서부터 우리의 탐험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코스입니다. 먼저 운동이라는 게 과학에서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게 또 얼마나 빠른 건지 숫자로 표현하는 법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상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운동을 비교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과학 수수께끼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벌써부터 재밌겠죠? 첫 번째 코스, 우리는 모두 움직여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운동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출발선에 있던 육상 선수가 저기 결승선으로 가고 역에 있던 기차가 다음 역으로 가고 이렇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자리를 옮기면 그게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의 전부입니다. 쉽죠? 자, 위치가 변하는 게 운동이란 건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주제, 얼마나 빠른 걸까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빠르다고 말하는 걸 과학에서는 속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 나는 1분에 100m는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속력인 거죠.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속력입니다. 이 멀리뛰기 선수를 한번 볼까요? 달려와서 힘껏 점프하고 저 멀리 모래에 착지하기까지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이 위치 변화가 얼마나 순식간에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가, 그걸 숫자로 잰 게 바로 이 선수의 속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력을 숫자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니고요. 그냥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 공식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의 빠르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자, 어떤 육상 선수가 200m 트랙을 25초 만에 완주했습니다. 이 선수의 속력은 과연 얼마일까요? 방금은 공식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정답은 초속 8m, 즉 8m/s입니다. 200 나누기 25, 맞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선수가 눈 한 번 깜빡할 그 1초 동안 무려 8m를 간다는 뜻이에요. 웬만한 방 하나를 1초 만에 가로지르는 속도죠.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요,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똑같은 빠르기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 다른 하나는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먼저 등속 운동이 있어요. 한자를 보면 등이 같을 등, 속이 속력 속이거든요. 말 그대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마트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요. 쭉 같은 빠르기로 가죠. 반면에 자유낙하 운동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계속해서 빨라지는 운동을 말해요. 나무에서 툭 떨어진 사과처럼요. 처음엔 느리다가 땅에 닿기 직전엔 엄청 빨라지죠. 이런 등속 운동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이렇게 아주 반듯한 직선 모양이 나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한 거리가 똑같이 일정하게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이 선이 얼마나 가파른지, 이걸 수학에서는 기울기라고 부르는데, 이 기울기가 바로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라는 말 좀 어렵게 들리나요? 괜찮아요. 그냥 언덕의 경사라고 생각하면 완전 쉬워요. 완만한 언덕은 천천히 걸어 올라갈 수 있지만 아주 가파른 언덕은 숨이 턱까지 차 오르잖아요. 그래프도 똑같아요. 선이 완만하면 느린 거고, 선이 이렇게 가파르면 그만큼 속력이 엄청 빠르다는 뜻이에요. 이번엔 다른 그래프로 두 운동을 비교해 볼까요? 이건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인데, 와,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은 이렇게 쭉 평평한 직선이 되고요. 반면에 속력이 계속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은 오른쪽처럼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모양이 됩니다. 이 두 운동의 차이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9.8.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지구에서는 공기의 방해만 없다면 모든 물체는 떨어질 때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력이 정확히 9.8m/s씩 빨라져요. 그러니까 1초 뒤에는 속력이 9.8, 2초 뒤에는 19.6, 3초 뒤에는 29.4, 이렇게요. 마치 지구가 모든 떨어지는 것들은 매 초마다 이만큼씩 더 빨라져라 하고 외치는 비밀 코드 같은 숫자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질문, 깃털과 망치, 둘이 시합하면 누가 먼저 땅에 떨어질까? 이 세 개의 대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바람도 없고 공기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아주 무거운 쇠구슬이랑 아주 가벼운 깃털을 똑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탁 하고 놓는 거예요.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바닥에 닿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에이, 당연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눈에는 항상 그렇게 보이니까요. 책상에서 동전이랑 종이를 떨어뜨려도 항상 동전이 먼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건 바로 우리를 속이는 범인, 공기저항 때문이에요. 깃털이나 종이는 하늘하늘 거리면서 공기의 방해를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공기 저항이라는 방해꾼을 아예 없애버리고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이렇게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진공 실험실을 이용한 건데요. 진공이라는 건 펌프로 공기를 싹 다 빨아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말해요. 이 방해꾼이 없는 곳에서라면 진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진공 실험실 안에서 무거운 볼링공이랑 아주 가벼운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두 물체는 정확히 똑같이 동시에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무승부였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이 간단한 진실을 알아내기까지 인류는 20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아주 옛날 그리스의 똑똑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걸 믿었죠. 그런데 16세기에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아니야, 공기만 없다면 모든 건 똑같이 떨어질 거야 라는 엄청난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71년 인류는 이걸 직접 보여줬습니다. 아폴로 15호 우주인이 공기가 없는 달 표면에서 망치와 깃털을 떨어뜨려서 갈릴레이의 생각이 맞았다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기의 저항만 없다면 물체의 무게나 모양, 크기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물체는 정확히 똑같은 빠르기로 떨어집니다. 1초마다 9.8m/s씩 똑같이 빨라지면서요. 이게 바로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배운 대로라면 저 하늘 높은 구름에서부터 떨어진 빗방울은 계속 빨라져서 땅에 올 때쯤엔 총알처럼 빨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비를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플까요? 바로 여기에 아까 말했던 그 방해꾼, 공기 저항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